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의 그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오늘은 좀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이제까지 누구도 외국에서도 이런 이론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안내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어려운 때도 많이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꾸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전쟁 여기에 이제 표지 진짜 표지에 아마 그림이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로버트 스팔딩이 지었고요.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낱낱이 해부하고 있죠. 이 서문은 제가 제대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문해 주시면 선주문해 주시면 10월 말에 책이 나왔을 때 한 분 한 분께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 이럴 리가 없다. 그냥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이 정성적 관찰과 이 그 투표 여론조사가 다른 거예요. 그럼 정성적 관찰은 뭐냐? 숫자가 아예 아니거나 혹은 숫자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해석해 봐야 되는 그런 것을 저는 정성적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투표 여론조사는 혹은 업무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 그게 이제 투표보다 더 정확할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업무 수행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좀 많이 나옵니다. 한 4, 5%포인트 더 많이 나와요. 3, 4%포인트.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은 누구누구의 뭐 업무 수행을 지지합니까? 혹은 누구누구를 이번 투표에서 지지합니까? 어느 분을 지지하십니까? 뭐 이런 대놓고 묻는 거거든요. 이 대놓고 묻는 거를 저는 그냥 편의상 투표 여론조사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정량적이죠. 그냥 그 문항 자체가 고스란히 그 의미를 가지는 그 문항에 드러난 것이 문항이 바로 그 누구 지지하냐를 바로 가리키는 정성적인 거는 누구 지지하냐가 아니에요. 옆구리에서 묻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4년 전 오바마 때보다 낫다. 이게 56%가 나옵니다. 이게 갤럽이에요. 통상 40%대로 재임에 성공합니다. 오바마도 그랬고요. 레이간은 44% 가지고서 1984년에 거의 모든 주를 다 휩쓸었어요. 대승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56%예요. 사상 최고로 높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56%인데 어떻게 여론조사에서 그거밖에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10월 말에 발표될 3,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말에 발표합니다. 이게 34.6%인데 이게 1776년 독립선언한 이후로 최고 숫자라는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 V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렇게 경제가 순식간에 좋아지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이거밖에 안 나오지? 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당신 누구 찍을 겁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누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묻는 거는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를 찍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묻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것도 갤럽 조사인데요. 56% 나옵니다. 이게 1996년부터 갤럽이 이걸 물어왔는데요. 5번 모두 결과 맞춘 질문은 이거 결과를 맞춘 질문이에요, 이게.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한테 여론조사원이 이렇게 묻는 거죠. 물론 뭐 ARS로 묻겠죠. 주변에 사람들이 누구 찍는다 그래요? 라고 물었을 때 트럼프예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50% 넘으면 이거 틀림없이 당선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96년 이후로 놔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이제 그 양당 제도에서 프라이머리가 도입된 게 1912년입니다. 근데 1912년 프라이머리가 도입된 이래 75% 이상 얻은 후보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됐어요. 트럼프는 2016년에 45% 1,400만 표 얻었었고요. 힐러리는 2016년에 55% 1,700만 표 얻었습니다. 즉 트럼프 그때는 이제 둘이서 이제 둘 다 75가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거 가지고 이제 따져봐야 돼요.
참고로 트럼프는 올해 프라이머리에서 약 2천만 표 94% 얻었습니다. 94%. 이게 무시무시한 숫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재임 대통령 프라이머리는요. 재임 대통령이 후보될 게 너무 당연해서 열기가 떨어져요. 근데 그만큼 열기가 있었던 거예요. 94%가 2천만 표니까 전체적으로 경쟁적 관계에서의 그거만큼이나 거의 숫자가 다 나온 거예요, 저게. 그 다음에 이제 좌존 폴들을 평균 내서 하는 데가 있죠. Real Clear Politics, RCP. RCP에 의하면 2016년 지금 10월 10일 이맘때보다 트럼프가 좀 나아요. 트럼프의 여러 가지 그 숫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 다음에 가가호호 방문이요. 이게 트럼프 측이 지금 이미 9월 말에 2천만 가구 돌파했고요. 앞으로 한 3천만 가구 정도 갈 것 같습니다. 10월 말 되면. 근데 바이든 측은 이걸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바이든은 전체 애들이 이제 나중에 통탄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전체 컨셉을 언택트. 그러니까 사람 비대면 선거운동으로 잡았거든요. 선거운동 컨셉을. 비대면으로 잡고 전부 우편으로 투표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기겠다 뭐 이런 이상한 계획을 잡았어요. 얘들이. 왜 이런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대면 선거운동 가면은 그때 힐러리 클린턴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트럼프의 오프라인 조직이 강하다는 걸 아니까 대면 선거운동에서는 그런 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벌리면은 정면으로 붙어가지고 휘박살 난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바이든 쪽은 비대면을 풀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 캔버싱이라 그러죠. 가가호호 방문이 없어요, 얘들이.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걸로는 무슨 문제가 지금 되고 있냐면요. 너무 비대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거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입니다. 어저께 나온 여론조사인데 민주당 쪽은 남녀 평균 4%만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공화당 쪽은 60%가 밖에 나가서 정상활동하고 싶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지금 전부 그 메일인 보팅을 하고 있는데 메일 보트를 하려고 하는데 우편 투표를 이게 메일 보트는 꼼꼼하게 잘 써야 되거든요. 영어 잘 이해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민자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혹은 이민자들 혹은 교육순위 상대적으로 낮은 유색인종들 그리고 이제 막 투표 시작한 18, 19살짜리 애들 이런 뭐 20살 새내기들 이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원래 민주당 터밭이거든요. 투표 새내기 젊은 층 이민자 혹은 유색인종 이게 터밭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꼼꼼하게 잘 기록을 못해서 무효표가 아마 대량으로 발생할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가 더 황당한 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주에서 특별히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 쪽에서 워낙에 이거를 위협을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을 막 불러일으켜놔서 사람들이 우송되어 온 투표지에다가 알코올을 뿌려서 소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잉크가 번져요. 잉크가 번지면 OCR이 못 읽어요. 그래서 이 소독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다 방송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방송인지 뭐 메시지인지 띄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소독을 한다는 거예요. 봉투랑 그 안에 투표지랑 다 알코올 뿌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잔디밭에 사인보드 이런 건 자기 집 앞에다 사인보드 꼽아놓잖아요. 이게 트럼프 지지 사인보드가 다른 바이든 지지보다 한 10대 1 정도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정성적 관찰로 보면 야 이거 바이든 게임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여론조사 특히 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게임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바이든이 많이 우세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론조사 완전히 틀렸다는 케이스가 이제 2016년 아닙니까? 그때 막 힐러리 당선 가능성 90%, 95%, 99%막 이럴 때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2016년 판박이 아니냐 이 소리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주류 언론이 주도하는 CNN이나 뭐 MSNBC, ABC, 월스트리트저널, 그 다음에 ABC랑 월스트리트저널이 같이 하죠. 그 다음에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서 하는 여론조사, 이런 데서 이제 그 주도하는 여론조사는 일단 고의적 왜곡이 일단 현저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고의적 왜곡이 그 현저한데요. 하나는 뭐냐면 투표 의향자 기준을 해야 되는데 등록 유권자 기준을 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등록 유권자는 실제로 투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리고 이게 민주당 편향이 일어납니다. 등록 유권자를 하면. 이거는 뭐 미국에서 여론조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라고 누가 써놨냐? 갤럽 홈페이지에 가면 써 있습니다. 갤럽이 그래서 투표 의향자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likely voters. 그 LV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 의향자 기준으로 해야 편향이 줄어드는데 얘들이 의도적으로 등록 유권자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투표 의향자냐 아니냐를 판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등록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질문이 하나인데 갤럽만 해도 투표 의향자를 판정을 할 때 7가지 항목을 묻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요. 그래가지고 전체 점수가 7점, 평균 7점 이상이어야 할 때만 의향자로 보게 돼요. 그러면 투표 그 전화 받으면서 7개 항목을 다 대답하는 사람이어야지 일단 문턱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7개 항목에서 또 다시 이 7점 이상이 나와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투표하실 겁니까? 요번에 그거는 항목에 하나밖에 안 돼요. 나머지 6개는 간접적으로 묻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투표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설치됐는지 아세요?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투표할 사람 같으면 그거 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 묻죠. 지난번에 뭐 2016년 선거에 투표하셨나요? 2018년 의회 선거에 투표하셨나요? 이런 걸 물어서 그걸 평점화 시켜가지고 평균 점수가 7점 이상이어야지 투표 의향자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투표 의향자를 좁혀가려면 이 항목 7개 다 물어서 그거 통과해야 되고 7항목 다 대답해야 되고요. 대답한 사람 중에 다시 평점이 한 6, 7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갤럽식으로 한다면 7점이 돼야 돼요. 7점 이상이. 그러니까 이게 돈이 따블이 들죠. 중간에 끊어버리면은 돈만 들었지 샘플을 못 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투표 의향자를 물을 때 라스무센 같은 데는 아마 그냥 한 문장으로 물을 거예요. 요번에 투표하실 겁니까? 왜냐면 매일 발표해야 되는데 이걸 따블로 이렇게 못 한다고요. 즉 투표 의향자를 아주 정확하게 좁혀가야 되는데 진짜 투표 의향자, truly likely voter로 좁혀가야 되는데 이게 다 돈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다른 데들은 이제 저쪽 애들은 이런 투표 의향자로 좁히는 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차라리 그냥 레지스터드 보터로 한다. 이렇게 쟤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가중치가 있어요. 이제 라스무센은 민주 쪽에 37을 주고요. 공화 쪽에 33. 자기가 저는 양쪽 정당 다 소속 안 합니다. 소속 아닙니다 하면 30을 줘요. 가중치를. 그래서 근데 라스무센이 민주를 공화당보다 4점을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들면은 뭐 그 왼쪽 애들 퀴니팩이라든지 뭐 유고브라든지 이런 왼쪽 그 좌좀 폴보다 훨씬 민주당 비중을 덜 주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비교하면. 그래서 라스무센이 정확해진다고 그 얘기를 해온 거예요. 이거 이제 고의적 왜곡이죠. 라스무센이 이런 고의적 왜곡은 안 합니다. 저쪽 애들이 고의적 왜곡을 해요. 이 고의적 왜곡하는 순간 4, 5%포인트는 확 스윙이 일어납니다. 최소. 이 그러니까 좌좀 것들은 볼 것도 없어요. 기껏 봐줄 수 있는 게 거의 라스무센 하나 정도인데 이 라스무센도 아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왜곡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2016년보다 더 왜곡폭이 심해지는 것 같다. 이 구조적 왜곡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이걸 미국 예를 듣는 이유가 우리도 이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주류 미디어가 조중동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으면 CNN,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주류 미디어가 국민을 세뇌하고
어떤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막 사납게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류 미디어와 일종의 담론 전쟁을 벌이는 진영, 우리 같으면 이제 자유보수 진영이죠. 조중동 비판하는 사람들. 저쪽 같으면은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우리는 정당도 없고 트럼프 같은 지도자도 없죠. 저쪽은 트럼프를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이 그 CNN이나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전부 페이크 뉴스라고 비판을 하는 대항 진영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류 미디어와 그에 맞서 싸우는 대항 진영으로 이렇게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여론조사가 근본적으로 뒤틀리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백모가 죄송합니다. 저도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블로우업, 그러니까 주류 미디어가 특정 성향으로 나발을 불어버릴 때 여론조사가 왜곡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왜 어떻게 왜곡될까를 설명하는 그 틀을 아직 그 정확하게 제시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혹시 여론조사 뭐 선거조사 이런 거 이렇게 그 학자들 계시면 이 틀을 가지고 한번 요번 미국 데이터 이런 걸 잘 수집을 해서 좀 이론화시켜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 문제를 부닥치게 될 거예요. 우리도 또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부닥치고 있는데 우리 자유보수 시민 진영이 이제 정당이나 지도자를 짝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직 이게 현재적으로 우리는 드러난 상태는 아니죠. 미국은 이게 드러나 있는 상태고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자, 이제 이 트럼프 진영에서 보면 혹은 미국의 자유보수 진영에서 보면 적은 바이든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주류 언론, 메인스트림 미디어, MSM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트럼프는 주류 언론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He's not fighting against Biden. He's fighting against mainstream media.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지난 4년 반 동안 MSM, 주류 언론은 트럼프를 처음에 낙선시키려고 그랬고 당선된 다음엔 사임시키려고 그랬고 그 저기 러시아 컬루전, 러시아 공모의에서 대통령 선거를 납치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엔 탄핵을 시도했고 우크라이나한테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 정치적 이익을 꾀했다. 그러니까 이거 거의 치명적인 칼질을 시도를 해왔다고요.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로 치면 조중동이 아직 우리로 치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중동이 4년 반 동안 칼질한 거랑 똑같아요. 탄핵해라, 사임해라, 뭐 누구랑 짜고서 무슨 짓을 했다, 친일파 아베 정권이랑 짜고서 선거를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러고 칼질한 거예요. 4년 반 동안. 그거 우리로 치면 그런 일이라고요. 조중동이 나서서 해온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럼 주류 언론을 믿은 게 아니라 물론 주류 언론 중에 하나지만 그 폭스, 그다음에 폭스보다 더 중요한 건 유튜브나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뉴미디어,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이거는 이쪽은 많이 차지했어요.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팅 그룹. 이게 미국의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 중에 제일 큰 데입니다. SBG. 여기가 트럼프 지지자들은 여길 중심으로 해서 따로 자기들 미디어 소통 지평을 따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럼 주류 언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미디어 소통 지평, 소통 환경이 따로 있고 그거랑 적대적인 그것에 대항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디어 소통 지평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완전히 별세계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데다가 주류 언론은 막 그렇게 시끄럽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무슨 BLM 같은 폭도가 있고 그 사람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러니까 거짓응답을 하는 경우가 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쪽 사람들이 바이든을 찍는다라고 거짓응답하는 경우가 바이든 쪽 사람이 트럼프 찍는다고 거짓응답하는 것보다 5%포인트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가 이쪽에서 빠져서 저쪽으로 갔으니까 10%포인트가 이동하는 거예요. 바이든한테. 50대 50이었다가 5% 여기서 빠져서 저기 가면 차이는 얼마가 되냐. 55대 45. 10%포인트가 된다고요. 이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갤럽 조사에 의하면 또
트럼프 지지자들 중 77%가 의사 밝히기를 꺼려진다라고 대답을 해요. 친지한테 내가 트럼프 지지자라고 의사를 안 밝힌다. 77%는. 갤럽 조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줄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개념화할 거냐. 이렇게 봐야죠.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미디어 소통 환경이 존재합니다.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likely voter가 나오죠. 아, 나 투표합니다. LB가 있어요. 그 LB 중에는 결국 LB 중에 셋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나 투표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가서 투표하는 사람. 나 투표합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가서 바이든에 투표하는 사람. 나 투표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까 그 갤럽식으로 한 7개 문항 말해버리면요. 이거 조사비 엄청 들을 거예요. 그러면 한 개 문항 물을 가능성이 높아요. 투표하실 거예요? 네, 투표합니다. 오케이, 그럼 LB. 올려놨는데 이 사람 투표 안 해. 그러니까 이 갤럽, 여론조사사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 정보는 안 내놔요.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응답을 예를 들어서 2,000건을 했는데 그 중에 LB가 몇 프로였다. LB가 이렇게 90%다 그러면 최소한 20% 이상은 투표 안 할 사람이거든. 최소 20%. 90%다 그러면 최소가 아니죠. 3, 40%가 안 할 사람이죠. 최소. 근데 무응답자에서 투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LB의 절반이 투표 안 하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이 LB 비율이 높을수록 사실은 이게 걸레가 돼버려요. 이 갤럽처럼 막 좁혀가서 진짜 LB를 좁혀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10배, 20배 든다고요. LB를 좁히려고 그러면. 환장하는 거죠.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갤럽은 아까 말씀 7개 문항 물어서 LB를 확정짓거든요. 투표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를 7개 문항 물어서 확정짓는데 저만 해도 처음엔 좀 좀 성실하게 대답하다가 한 6개 문항쯤 가면 야, 이거 왜 이렇게 귀찮아하고 끊어버리죠. 당연히. 다 하나 문항 나오고 끊는 사람, 2개 나오고 끊는 사람, 3개 나오고 끊는 사람 하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2분의 1씩 끊었어. 그러면은 2에 몇 승이 돼? 2에 7승이 되니까 2에 7승이면 얼마야? 2에 4승이면 16. 거기다가 2에 5승이면 32, 2에 6승이면 64, 2에 7승이면 128인데 그러면 전화 통화료가 128배가 더 드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다고요. LB를 좁힌다는 게. 그래서 이 LB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냥 한 문장 묻고 지나가면 되는데 저쪽에서는 등록하신 유권자입니까? 레지스터드 보터입니까? 한 문장. 이쪽에서도 투표하실 의향이십니까? 한 문장. 그러면 간단해져요. 그러면 근데 한 문장일 경우에 LB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LB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 아무튼 간에 자기가 응답할 때는 나 투표할 거예요라고 응답을 해놓고 실제로는 투표 안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요. 이걸 LB 비투표자라고 제가 표시를 했어요. 자,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류 미디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이 회색 선으로 박스로 그려본 거예요. 주류 미디어랑 단꼬 맺은데 한 패라고 생각한 사람. 아, 나 주류 미디어 나 CNN이 하는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해. 혹은 뭐 생각할 조차도 없이 그냥 뭐 아무거나 집에서 일하다가 혹은 운전하다가 뭐 하다가 CNN 들은 거 뭐 바에서 CNN 들은 거 가지고 무의식 쪽에 아, 그거 그렇게 말했어 라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입력시키는 사람. 주류 미디어의 스토리를. 조중동, 그 조중동에 나온 거 아니야? 야, 그 조선일보에 나온 거야. 야, 거짓말 했겠냐? 그거 맞는 소리지. 그 최순실 그 아바타라며. 그 최태민 악령 씌웠다며. 그 조선일보 나왔어.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의 LB에 그런 사람 비중이 높겠냐? 아니면은 LB에 자기가 뒤져본 게 인터넷에서 이 트럼프 쪽 지지자들이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액티브해요. 인터넷 활동이. 이건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트위터가 1차 저거 하고 나서 1차 토론하고 나서
트럼프가 이겼습니까? 바이든이 이겼습니까? 했을 때 거기에 응답자 비율을 보면 알아요. 70%가 트럼프가 이겼다 그랬어요. 바이든은 20%도 안 돼요. 70몇 %인가가 트럼프가 이겼다고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열심히 트위터하고 뒤져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트럼프 지지자가 많다는 얘기야. 훨씬. 그래서 이 민주당 하다가 트럼프 지지로 돌았다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 유튜브에 떠 있거나 인스타그램 얘기 딱 보면 인베스티게이트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 처음에 민주당이었어. 힐러리를 찍었고 근데 뭐 좀 발표가 이상해. 민주당의 노는 꼴이 이상해. 그래서 내가 인베스티게이트 조사해 보니까 한 서너 건 조사해 보니까 아 트럼프 말이 맞아. 그래서 나 트럼프로 바꿔탔어. 이 인베스티게이트 조사했다 공부했다 디업 꺼내봤다 이런 용어들이 거의 대부분 나와요. 즉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학습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 똑같이. 자기가 어느 게 좋대. 백모가 좀 어렵긴 한데 한 10번 들으면 그거 좀 졸리긴 하지만 들어볼만 하대. 뭐 이렇게 해서 풍문 듣고 확인해보고 백모 좀 보다가 재미없어 인간 하고 치우는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냐 이놈은 뭐 이렇게 잘난 척해. 그거 치우는 사람 많고 그것도 다 뚫고서 야 그래도 저 인간 저렇게 뭐 댕댕거리면서 말하니까 계속 들으니까 들을만 하네. 이런 뭐 어쨌거나 아무튼 자기가 뭔가 이렇게 발로 뛰어서 알아봐서 풍문을 뒤져가지고 그 다음엔 자기가 뒤져보고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은 주류 언론을 안고 있는 거예요. 주류 언론이 주도하는 싸움판에서 주류 언론에 동조하는 거예요. 앵앵앵앵앵앵앵 그 소리에. 다른 한쪽은 야 저거 조중동 저거 순노가리야. 치워버리고 자기가 구글링하고 자기가 유튜브 보고 자기가 트위터에서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지지자는 다 그렇다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거긴 빨간 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LB 비투표자가 이쪽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더 편중돼 있을 거다 이거예요. LB 비투표자가 정확하게 트럼프 투표자와 바이든 투표자 비율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이지고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투표할게요. 투표 날 좀 몸 아픈데 뭐하러 가 거기. 거기 오늘 저기 가서 쇼핑도 좀 해야 되는데 거기 뭐하러 가. 이지고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지고잉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미디어에서도 뒤져보지 않을 확률이 높죠. 뉴미디어로 트위터로 구글로 유튜브에서 뒤져보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저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LB 비투표자, 그러니까 LB라는 건 전화 여론조사 왔을 때 저 찍을 거예요 하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투표 안 할 사람이에요. 투표 안 한 사람. 이 사람들 중에 바이든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거다. 그럼 여기서 바이든 지지율이 퍽 하고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설입니다. 즉 LB의 성향이 뭐냐. 여론조사 오면 꼬박꼬박 답을 해줘. 근데 투표 안 할 사람이야. 이런 LB만 1000명을 걸고 모았을 때 그 사람들이 바이든 성향이 몇 프로고 트럼프 성향이 몇 프로야를 밝힐 수 있다면 사후적으로라도 밝힐 수 있다면 그 바이든 지지율이 훨씬 높을 거다. 이걸 근데 그 사후적으로 밝힐 수가 없죠. 그 투표일 지나서나 밝혀지는데 누가 투표일 지나서 이거 돈 들여서 그거 꼬리표 달아놓고 이 사람은 이 번호는 몇날 며칠에 LB라고 표현했던 사람이야. 다 꼬리표 달아놓고 끝난 다음에 다시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그때는 또 인터뷰하면서 어디 찍으셨어요 물어봐야 되니까 굉장히 곤란하고 뭐 이런 거를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보자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여론조사를 왔을 때 무응답. 전화기 딱 들었는데 어디 여론조사입니다. 11월 3일 날 2020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나오면 그냥 끊어버린다고. 저는 다 끊었어요 이때까지. 무응답해요. 근데 저는 투표 안 하냐. 투표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무응답 혹은 여론조사 왔는데 이제 첫 마디가 한 2번 딱 가면서 이번에 투표하실 겁니까? 투표하겠다고 대답하면 또 꼬치꼬치 물을 것 같아. 귀찮아. 저 투표 안 해요. 예, 감사합니다. 딱 끊었어요. 그러면 넌 LB에 응답은 처음에 했는데
난 likely voter가 아니야. 저기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러고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투표하러 가. 지금 이거 투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세 번은 투표자들이에요. 여론조사에서. 그 다음에 응답한 것과 반대로 투표하러 가요. 응답은 내가 트럼프를 투표할 사람인데 바이든 투표합니다라고 반대로 투표하러 가. 그 다음에 응답을 내가 트럼프 투표합니다라고 응답도 해놓고 실제도 응답하러 투표하러 가. 그 다음엔 내가 투표할 거예요라고 놓고 투표 안 하러 가. 자, 주류 언론과 거기에 대항하는 대항 집단, 트럼프 본인이 주류 언론을 페이크 뉴스라고 깐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일 벌어졌냐면요, 어저께. 트럼프는 한 번도 이때까지 이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연찬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보통 한 번 근사하게 밥 차려놓고 백악관에서 밥을 같이 먹어요, 기자들하고. 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계속해서 가짜 뉴스. 워싱턴 포스트 말할 때는 그거 아마존에 그 뭐죠, 그 베조스인가 뭐죠, 그게 아유 그죠. 아마존 창업자 돈 많은 친구. 그 사람이 그 저기 뭐야 그 다 부도난 신문 인수해서 돌리고 있는 이상한 신문이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트럼프는 MSM이라고도 안 불러요. 절름발이 미디어라고 불러요. 레임스트림 미디어.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레임이 절름발이거든요. 절름발이 미디어다라고 불러요. 레임스트림 미디어. 이 정도로 언론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요. 주류 언론을. 트럼프 지지자들 다 주류 언론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주류 언론과 대항 집단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게. 대항 집단의 두목이 트럼프가 돼 있는 거고. 자, 이 상황에서 대항 집단은 왼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주류 언론이 다 트럼프 죽일 놈, 트럼프 장사치, 트럼프 양아치, 트럼프 위험한 사람, 트럼프 백인 우월주의자, 트럼프 인종주의자 이러고서 주류 언론이 공격을 하니까 뭐 이렇게 전화 와서 여론조사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러면 귀찮은 거예요. 그냥 끊어버리죠. 그 다음에 여론조사 한두 마디 뭐 듣다가도 저 표 안 찍을 거예요, 이번에. 그러고 끊어버린다. 그럼 왼쪽으로 가서 확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잖아요. 응답은 했는데 응답과 반대로 투표한다. 이게 트럼프가 5%도 높잖아요. 이게 더 많은 거예요. 왼쪽으로 간다고요. 응답한 대로 투표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인데 전화 통화 받으면서 저기 뭐야 그 투표할 거예요. 그래놓고 그건 되는 대로고 투표 안 해. 이거는요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공화당 사람들은 투표할 거예요 하면 투표한다는 평이 있어요.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러니까 엘빈데 투표 안 할 사람. 나 투표할 거예요 라고 말해놓고 투표 안 할 사람은 공화당 쪽이 아니에요. 보통 공화당 성향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둘로 이렇게 갈릴 거다. 특히 이게 심해질 거다. 저것 때문에 저기 뭐죠? 그러니까 그 주류 언론의 편향성 때문에 주류 언론이 지금 이해 당사자고 싸움의 대상이라고요. 대항 집단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은 대답을 할 때 이 대항 집단, 즉 주류 언론에 대한 대항 집단, 즉 트럼프 지지자들은 왼쪽 가서 쏠려버리고요. 바이든 집단은 오른쪽 가서 쏠린다.